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초시생이니까 2달 동안 공부를 했어. 모의고사 봤어. 80점 나올 거라 생각하셨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계속 미루면 훈련을 못 하게 돼요. Q&A 코너를 고민을 올려주세요 해서 제가 받았는데 고민이 200개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는데요. 5개로 딱 기결돼요. 거의 비슷한 고민하고 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초시생인데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수 때 몇 점부터 모의고사 푸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요 고민을 왜 하는진 알아요.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모의고사 풀어봤자 뭐 50점 나올 건데 이게 푸는 게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모의고사 점수가 한 6, 70점 나왔을 때 내가 이거 진입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 진입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 강의를 학습을 완료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진입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로. 왜 그러면 그게 두렵냐? 틀리니까 두려운 거야. 점수가 안 나오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초시생이니까 이제 막 이론을 2달 동안 공부를 했어. 모의고사 봤어. 80점 나올 거라 생각하셨어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오고 틀리는 게 두려워서 계속 미루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훈련을 못 하게 돼요. 이론을 배웠으면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틀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틀리면서 뭘 하는 게 좋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제가 1년 내내 진행해요. 매달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매달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10문제라도 풀면서 이론에서 배운 거 확인하고 어휘 안 된 거 확인하고 내가 영역별로 모르고 있는 거 풀이법이 잘못된 거 고치는 과정을 1년 동안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시기는 이론 강의가 되면 20점을 맞더라도 일단 매를 먼저 맞으면서 배워야 한다. 이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수능 영어랑 공무원 영어랑 결이 많이 다른가요? 자, 이것도 아마 초시생이신 것 같아. 중학교 영어 수준만 되어도 만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자, 어떻게 생각해? 우린 다 중학교 나왔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우리는 그러면? 우리 뭐 중학교 안 나온 줄 알아? 우리 다 중학교 나왔어! 물론 여러분 결이 많이 다른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비슷한 점은 당연히 영어 시험이니까 비슷해요. 설마 뭐 그러면 여러분 수능에서 배우는 분사가 공무원에서 배우는 분사랑 다른 분사겠어? 똑같은 분사겠지. 개념 자체는 다 똑같죠. 이론은 다 같아요. 근데 출제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문제 보면 똑같아요. 대입학 물어보고 일치불이치 물어보고 빈칸 물어보고 근데 풀어보시면 느끼실 거야. 수능이랑 우리 공무원 시험이랑 글을 쓰는 전개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내고요. 수능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내는 거예요. 2025년도 수능 문제 보세요. 얼마나 역대급으로 어려웠는지. 그런 거 우리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한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영어 수준만 되어도 만점이 가능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20살이라고만 봐도 중학교 졸업한 지 4년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영어 잘했어도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영어 공부 안 했으면 여러분 중학교 수준 유지가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만점이 가능하다는 솔직히 말하면 과장됐다. 난이도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3점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낼 건데 독해 지문은 문법은 수능보다 더 어렵고요. 어휘도 수능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점이 가능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법과 어휘를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세요! 드시라고요!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까먹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저도요 까먹어요. 저 진짜로 미뤄도 2주에 한 번은 기출을 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해독이 부담스럽냐?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100개 외우세요랑 10개 외우세요랑 당연히 100개 외우세요는 힘들죠. 그래서 이걸 회독할 때 불안한 마음은 알겠으나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는 걸 위주로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인원 영문법을 강의를 듣고 요것만 해독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어휘도 기출복화 3,000개 언제 다 외워. 그래서 제가 기출복화도 강의를 들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강의에서 내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는다고. 심지어 이건 안 봐도 됩니다라고 지워도 드린다고.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압축하는 과정이에요. 이 둘은 진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실도라고 봅니다. 요거는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완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잘 안 돼요. 감독해 하기도 하고 시간을 설정하고 풀면 자꾸 틀립니다.
시간을 설정하고 풀면 당연히 자꾸 틀리겠지. 왜? 아니 여러분 한 지문 주고 자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고 정답 골라보세요. 다 맞춰. 이건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면 감독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구문이 안 돼 있는 거겠죠? 또는 어휘가 안 돼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독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만 한다고 해서 독해가 되진 않죠. 그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까지 사고하는 능력까지가 독해예요. 그 학습을 충분히 수업 시간에 훈련하지 않으면 감독회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독해에 관련해서 들으라고 하는 강의가 007 강의 안 들으셨으면 꼭 들으라고 하고, 문장 단위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고 나는 그게 계속 어렵다 그러면 압축 DNA, 독해의 DNA라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거 7강밖에 안 되고 교재가 필요 없이 유인물로 진행됩니다. 요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 단위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감독해가 없어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속도가 중요할까요? 정확도가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도 정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속도는 알아서 붙습니다. 근데 속도에만 치중하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속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3월달 전까지는 정확도에 포커스를 두시고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언젠가는 이거를 따라 맞춰야 된다라는 약간의 생각은 가지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야. 한두 문제가 계속 틀려서 100점이 안 나와요. 100점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여러분, 자, 100점이 계속 나오는 모의고사를 푼다.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너무 잘하거나 너무 쉽거나 그 문제들이. 모의고사를 대단히 쉽게 내진 않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 맨날 쉽게만 내면은 시험장 가서 어렵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항상 시험보다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어렵게 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모의고사 컷을 80점 정도로 설정하고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80점도 맞았다가 100점도 맞았다가 75점도 맞았다가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틀리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쌤 저는요 다 맞추는데 맨날 앞장에서 틀려요. 어휘 가끔 틀리고 문법 하나씩 틀려버리면 점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너무 명확하게 회독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암기만 열심히 빨리 쳐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없대. 어느 날은 문법도 틀리고 어느 날은 독해도 틀리고 어느 날은 어휘도 틀리고 독해도 대의도 틀렸다가 일치불이치도 틀렸다가 빈칸도 틀렸다가, 그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잘 봐야 돼.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봐봐. 첫째, 너무 빨리 풀었다. 시간 내가 왜 틀렸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빨리 풀어서 성급하게 풀어서 대충 풀어서, 즉 성의 없게 풀어서 틀린 거예요. 보통 그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독해는 빈칸을 틀렸어. 근데 정답률이 60% 이래. 그럼 여러분 뭐야? 그 문제는 그냥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럼 남들이 다 어려우면 나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고루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대신 하프 모의고사를 듣는 기본적인 목적은 너 지금 요거 계속 틀린다. 너 시험장에서 이거 틀릴 수 있어. 주의해. 라는 걸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틀렸나?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